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살펴보는 오늘의 특징주 5월 6일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시황을 살펴본 후에 상승과 하락에 나눠서 특징주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밤에 있었던 FOMC에서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를 0.75%까지 한 번에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면서 일단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앞으로 두 차례의 회의에서 0.5%씩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우, S&P는 이제 3%대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살벌하고 차가운 장세로 이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아서 장 시작부터 1%대 하락한 상태로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반등하지 못한 상태로 장 마감을 하였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과 동시에 시장의 반영이 지금까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 인플레이션 중심에 있는 러시아 관련 이슈라든지 중국 봉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어느 정도 나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개인은 코스피에서 7,628억, 코스닥에서 2,430억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834억을 매도, 코스닥에서 587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4억을 매도, 코스닥에서 1,880억을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자, 5월 6일 상한가 간 종목은 THQ 그리고 부산주공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요. THQ부터 먼저 보자면 최근에 방역 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기 재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한 걸로 좀 보입니다. THQ는 면세점으로부터 이제 송객 수수료를 받는 여행 관련 인바운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까지 해제되고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여행객들이 또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면세점에 관련해서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부산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엔진 트럭의 브레이크 부품을 양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5월 4일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그와 동시에 오늘 수수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부산주공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가공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 5월 6일 상승 종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인수위 정책 관련해서 특히 수소라든지 탈원전 폐기 등의 부각을 받아서 우진, S퓨얼셀, 유니드, 효성첨단 소재 등등 많은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유니크, 이 수소 관련해서 유니크라는 종목으로 또 오늘 오전에 장 시작하자마자 장 쭉 빠지는 가운데 수익을 드렸죠. 다시 한번 유니크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에 부각받아서 대한전선 상승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우리도 이 구리 관련해서 대원전선을 매수를 했었고, 이 대원전선으로 이제 수익을 또 이제 냈죠. 다시 한번 대원전선으로 또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사업 언급에 의해서 부각받아서 상승 나온 종목도 있었는데 바로 NP 되겠습니다. 자, 상승 종목 세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S퓨얼셀 같은 경우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 기대감에 강세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는 건물용 연료전지 및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 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위에서 탈원전 정책 폐기 추진을 공식화한다는 소식에 연일 상승 나오는 모습입니다. 동사는 계측기, 설비 진단 시스템, 유량계 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KG스틸루,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4일 쌍용차가 예비 심사가 종료된 가운데 KG그룹이 인수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승 나온 걸로 보이고요. 자, 이 KG스틸 같은 경우는 표면 처리 강판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철강 관련돼서 상승이 나왔다기보다는 최근까지 계속 이 KG의
쌍용차 인수 움직임에 따라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5월 6일 하한가 간 종목 없기 때문에 하한가 분석 없습니다. 자, 5월 6일 하락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한 종목이 보이고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격화가 되었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BNC 있겠고요. 신풍제약도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주를 보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주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FOMC의 이 두 차례 걸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시사에 대해서 또 이제 위메이드가 또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렇게 0.5%포인트 뭐 기준금리 인상 이러한 이슈가 뜨게 되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이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상대적으로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죠. 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페이 투 원, P2E 게임으로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코인을 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온 이 P2E 관련 대장주인데, 이렇게 가상화폐가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장세에서는 이렇게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락 종목을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폴라리스 세원. 자,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는 254억 원 규모 주주 대상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 줄 딱 해놨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한마디로 그냥 주주들을 기존에 있던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신주를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장 좋은데, 사실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주주 배정을 했다는 거는 약간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설 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있는 걸로 봐서는 뭐 마냥 상황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사실 운영 자금도 굉장히 좀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 배정 유상증자라는 점에 있어서 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는 면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및 위믹스 코인이 고점 대비 10분의 1, 그러니까 10% 수준으로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10,000원짜리였다면 이게 1,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에 따라서 주가 하락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위믹스 매각이 또 전에 좀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이 위믹스 매각으로 인해서 일반 뭐 개인 투자자들, 기존 투자자들에게 좀 크게 좀 이렇게 실망을 끼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와 동시에 주주배정 유상증자까지 진행한 바 있어요. 사실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뭐 미르가 실적이 좋다, 그리고 P2E 게임이 앞으로 잘 나갈 수 있다, P2E 뭐 생태계 조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글쎄요, 미래에 아주 먼 미래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회사에 자금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좀 그 당시 예전 한 몇 달 전에 위믹스 코인 매각 사태가 터지지 않았나 싶고, 사실 좀 재무적으로 그렇게 나쁜 모습, 표면적으로는 나쁜 모습 보이지 않지만 제가 좀 이렇게 봤을 때는 재무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막 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주가만큼 그간 크게 상승 20만 원대까지 상승 나왔던 그런 재무 흐름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저는 좀 보입니다. 자,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전체 발행 주식의 57%에 해당하는 물량의 보호 예수가 풀린 점, 그리고 4년 연속 적자 이슈 등으로 인해서 급락한 걸로 보이고요.
동사는 송금 및 청구서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카카오 계열사 하면 최대 주주가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먹튀 관련해서도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아주 하방세를 제대로 타기 시작했죠. 자, 그와 동시에 전체 발행 주식의 50%가 넘어가는 물량이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카오 관련 주식들 봤을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카오 주식이라든지 네이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많이 속이 쓰리실 텐데 중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악재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눌리는 모습이지만 아주 크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니라는 거 제가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지수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시장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적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적 이슈가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하시는데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면서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